방세입니다.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끝날 무렵쯤에 흘러나오던 유행가 노래입니다. 저는 유행가는 잘 모르지만은 끝머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 알고 보면 제목이 해운대 엘레지, 무슨 피부 엘레지가 아니라 해운대 엘레지라 그럽니다. 엘레지라는 말의 뜻은 슬픈 노래다, 비가 이런 뜻이겠다 그럽니다. 박영호 작가, 손인호 노래 전체 가사는 못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물어보니까 마지막 절 흥얼거리면서 외울 수는 있습니다. 이 가사가 참 내 입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이런 것은 우리 아이와 함께 아이 내외와 우리 내외 네 사람이 각 서울 가까이 있는 파주군을 찾았을 때입니다. 거기서 생각난 것이죠. 1945년 8월 10일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분단 이후에 또 분단 후 5년 이후에 6.25 전쟁으로 온통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이란 말이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에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와 또 그 당시의 생활, 가정 환경도 빼곡히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장치는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저장되었을 뿐 한 번도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서울, 근교, 파주에 갔더니만은 그곳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 중에서 근대사 박물관, 이런 박물관도 있단 말이죠. 그 속에는 지독한 가난과 혼란 속에 살던 그때 그 시절 온갖 사용하는 도구, 문화생활, 생생하게 그렇게 한국 근대사의 모든 일들을, 옛 물품들, 그때 그 시절에 그리운 현실화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삶이란 사실은 척박하게 짝이 없었고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과거의 세상은 아무리 고나워도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좁은 공간에 수많은 생활품들, 당시 살았던 생활 도구들, 가정생활, 그게 용품들 그대로 간직했단 말이죠. 그때 보면서 탐복해서 나오던 유행가 가사가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때 그 시절의 향수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그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삶인데. 그러나 회상을 해보니까 즐거운 것이란 말이죠. 남자들은요, 군대 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2년, 3년을. 그런데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이랬는데 하고 즐거운 시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남자들이 있지요. 보니까 거기에 최초의 경운기가 있고 최초의 금성사 TV도 놓여 있고 고무신, 그것도 검정 고무신, 판잣집 모양, 그리고 안에서 빨래방망이, 작은 우체통도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옛날 정치 구호의 배너도 거기 있습니다. 만화방이 있었고 역마차 다방도 거기 있습니다. 다방이야말로 그때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때 그 시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은 국민소득 6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4만 불 가까운 세계 10대 부자가 됐다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겨우 밀가루로 생명을 보존하는 때였는데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한국의 젊은이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땀 흘림에 애써온 결과가 지금의 풍성한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런 의미였어요. 안 그래도 장유 유수라는 질서가 우리 한국인의
참 질서지만은 연세 드신 분은 무조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존경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근본을 모르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인데요. 돌아보니 이것도 예술가들의 집이 주택지가 있었습니다. 인쇄박물관, 책방박물관, 북한과 인접한 곳이라서 그 가까이에 임진강, 도라산, 또 판문점, 뉴스로만 듣던 장소 이름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예술마을 이름이 헤이리 단지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옛날에 그런 헤일이 꼭 미국적인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본래 여기가 미군 주둔지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이박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시들이 많아서 미군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한국 사람 부를 때에 하나같이 헤일리로 불렀으리라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또 보니까 그게 눈에 띄는 당시에 이런 영화 포스터도 있습니다. 저 하늘의 슬픔이 기억나지요? 그 옆에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해병도 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있을 때입니다. 1962년 김포에 있은 해병 제1연대 3대대가 근무할 때 임진강에서 밤낮으로 보초를 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가 이 영화의 엑스트라로 동원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인원 차출하는 담당자가 내였기 때문에 인원 담당 차출하면서 매번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살던 거기 영화를 찍던 사람과 직접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장동희, 구봉서, 최무령, 이대업입니까?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영화를 다 보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는 보이지 않아요. 틀림없이 엑스트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내가 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만희 감독이 인천 상륙작전과 사천강 전투를 배경으로 만든 것이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촬영 때 똑똑한 기억이 있습니다. 구봉수의 연기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웃음꽃이 항상 피었습니다. 한 시인은 구봉서가 신장로를 넘어서 반대편으로 굴러가면서 총알을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총알을 맞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쪽 출발 때부터 익삭스런 그런 얼굴이 사람들로 웃음을 참지 못하겠는데, 이제 총알이 참 비오듯이 오는 그것을 그 청로 신장로를 넘어서 저 반대편으로 대골대골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굴러서 저쪽 반대편에 처박혀지면서 구봉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얼굴을 찌푸리고 야단스러운 그런 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킥킥 웃고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구봉서는 정말 철모에서 터져야 될 파편이 얼굴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정말 총알을 맞은 거예요. 파편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파서 야단스럽게 찍었는데 보는 애들은 또 이것도 연기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배우들의 비극적인 희극이죠. 실존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희극 배우의 비극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희극 배우가 관객을 웃기고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우는 힘을 다해서 불이 났으니 빨리 질 수 있게 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그저 희죽희죽, 그것도 희극 연극인 줄 알고 말이죠. 웃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목회자 목이 터져갖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희죽희죽 그것도 희극인 줄, 그것도 연기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희극인의 비극이며 동시에 목회자들의 비극이라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